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한의 까칠한 중2 때문이라는 우스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춘기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하다는 말일 겁니다. 2차 성징이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 증가 정도로 인식되던 사춘기라는 말이 요즘은 부모 자식 간의 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그런 말로 바뀌는 듯 싶습니다. 사춘기 갈등과 반항에 대해 기성세대는 세 가지 원인을 지목합니다. 첫째는 중2 무렵에 고입과 관련된 입시 준비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그렇다는 입장이죠. 두 번째는 사춘기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춘기 아이들이 보이는 극도의 우울과 불안, 분노, 반항이 모두 학업이나 신체상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의사들도 종종 TV에 나와서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런 분석을 더 좋아라 합니다. 모든 게 아이한테서 비롯되는 원인이거든요. 부모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학업 부담은 대한민국 교육제도 탓을 하면 되고 호르몬 변화는 아이의 몸 탓이 되어버립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그렇다는 분석은 어떻습니까? 원래 반항하는 시기라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해석이죠.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 지나면 시간이 저절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까요? 그러다 남자는 군대 가서 고생해보면 철이 저절로 들고 딸아이는 시집가서 애 놓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부모 공덕을 이해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이건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밋빛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사춘기 갈등은 끝없는 부모 자식 간 갈등이나 아이 삶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과연 사춘기 반항과 크고 작은 일탈들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 자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이겠죠. 농구공이 강하게 튕겨져 올라가는 건 농구공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농구공을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친 결과일까요? 이를 두고 농구공이 다른 공보다 탄성이 좋은 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납득이 되십니까? 농구공을 내리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일까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릴 때 호주로 이민 간 20대 여성과 50대 어머니가 함께 내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우울증과 화병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딸은 자살 시도만 벌써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와 술을 먹고 조금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자신을 흘겨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무시하는 눈빛이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는 평소 모녀 간의 누적된 불신과 분노의 감정 때문이 아닐까요? 딸은 술에 취한 채 자살 시도 직후 친구에게 SNS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행히 친구가 달려와 방문을 부수고 병원으로 데려가 겨우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부모는 옆방에 있었지만 전혀 몰랐던 거죠. 딸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주는 한국처럼 학업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춘기 호르몬 변화도 다 지난 시기입니다. 과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모 자식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엄마에게 어떤 장면에서 딸과 그렇게 많이 부딪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교회에 갈 때 장소에 좀 맞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딸은 자기식의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걸로도 집이 떠나갈 때 싸우게 됩니다. 엄마는 어른들이 보니까 조금 무난한 걸로 손톱 정리를 했으면 하고, 딸은 자기 기분이나 취향인데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는 다시 말합니다. 너 혼자 살 때는 상관없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제발 부딪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그런 걸 좀 참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런 것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너무 화가 나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대부분 부딪히는 게 이런 식입니다. 엄마는 이런 건 최소한의 규율인데 이마저도 딸이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라고 완망합니다. 결국 모녀가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싸우는 일이 잦습니다. 엄마와 딸 둘 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가장 떨어지고 자기 내면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고 기능이 가장 뛰어난 체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늘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생각이, 내 방식이 옳은데 뭐가 문제인가? 옳은 거면 옳은 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이죠. 자,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내 옳은 대로 되어집니까? 오히려 내 옳음을 주장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옳은데 세상은 내 옳음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난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세상은 내 옳음대로, 아니 어린 내 자식만이라도 내 옳음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고무줄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 고무줄 끝을 아이가 잡고 있고 반대쪽 고무줄 끝을 엄마가 잡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식이 옳다고 고무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계속 이 상황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결국 고무줄이 탕 하고 끊어져 버리겠죠. 바로 이 모녀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옳은 방향으로만 줄을 잡아당겨 온 거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부모 자식 간의 반목입니다.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에 자살 시도만 벌써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꿈도 미래도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딸을 돌보고 설득하느라 엄마도 이제 지쳤습니다. 살이 쪽쪽 빠져서 한눈에 봐도 환자처럼 보입니다. 화병에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쪽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마 속으론 딸 자식이 원수 같을 겁니다. 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엄마는 여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기어이 옳지 못한 길로 일탈을 하려고 해서 모든 게 이 지경이 되었노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엄마의 생각이나 훈계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 갈 때 옷 좀 단정하게 입자. 어른들 보는데 손톱이 너무 요란한 거 아니냐? 너무도 모범적인 가치관 아닌가요? 엄마가 뭐 잘못된 내용을 요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 길만을 기어이 고집해서 얻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옳은 길만 고집한 건데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고무줄은 왜 끊어져 버린 걸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잡아당긴 아이만의 책임일까요?
이때 만약 엄마가 조금 힘을 빼고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슬쩍 따라가 줬더라면 어떨까요? 고무줄은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설득이 될 때는 다시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 잡아당겨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힘을 주는 정도까지 감안해서 당길 때와 힘을 뺄 때를 구분해야 했던 거죠. 근데 엄마는 엄마가 옳으니까, 아이는 틀렸으니까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며 일방통행으로만 고집한 겁니다. 엄마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크게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닌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가 옳은 말만 해주면 어떨까요?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놈의 잔소리 또 시작이네 이럴까요? 아이는 아직 그 옳음을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된 겁니다. 때가 안 된 겁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부모인 내가 자식인 너보다 더 오래 살아보니까 이런 게 옳더라라며 그 옳은 것만 나는 요구한 거니까 부모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건 다 그 옳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철없는 사춘기 아이들 너희들 잘못이더라. 이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착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 상담 치료도 못마땅한 아이를 뜯어 고치는 치료증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해보니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모 대신 혼을 좀 내고 설득해서 아이들 생각을 좀 뜯어 고쳐주세요. 이런 심리적 태도를 갖는 거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다 보니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을 겪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런 태도가 더욱 못마땅합니다. 초등 저학년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에 비해 절대 강자의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일방 소통 속에서도 아이들은 숨죽이며 참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덩치도 좀 커졌고 자기 의사도 당당히 표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 소통에 누적된 상처가 곪은 게 있다면 이때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를 그저 호르몬 문제라느니 학업 스트레스 문제라느니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아이에게서만 문제를 찾지 말고 부모 혹은 부모 자식 간의 소통 문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달라지고 그 다음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소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아이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본 사춘기 일탈의 진짜 원인이자 해법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